귀는 우리가 소리를 듣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이 서로 협력하여 소리를 뇌로 전달하고 몸의 균형을 감지합니다. 1. 웨이 아우터 2. 귓바퀴. 소리를 모아 웨이도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웨이도 귓바퀴에서 모인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2. 중이 미덜 2 고막. 소리의 진동을 받아 움직이는 얇은 막입니다. 이속골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등 3개의 작은 뼈로 구성되어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 뇌로 전달합니다. 3. 뇌이너 2 달팽이관. 소리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반고리관 몸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의 기능은 청각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기능. 평형 감각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간에서의 위치를 인지하는 기능. 귀 관련 질환. 중이염은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난청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질환. 이명은 귀에서 벌이나 매미가 우는 듯한 소리가 나는 증상. 현기증은 어지럼증을 느끼는 증상. 귀 사용 설명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 귀가 보배 달하는 속담이 있다. 잘 듣는 것이 보석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소리를 듣는 귀는 다른 감각에 비해 월등히 작은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귀는 모든 사물에 반사되어 소리를 듣기 때문에 같은 소리를 들어도 위치 형태 방향에 따라 듣는 소리가 왜곡되어 들릴 수 있다. 시각에서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아 원래 사물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착시현상이라고 한다. 왜곡하는 뇌의 저자이자 음악심리학자인 다이애나 도이치는 청각적 착각 현상인 착청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각기관의 오류는 어느 감각에서 나 있을 수 있지 소리에서는 그 오류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도이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동양의학에서는 귀에 대해 신기는 귀로 통하므로 신의 기능이 정상이면 오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음은 5가지의 음인 궁토, 상금, 강목, 치화, 우수를 말하는 것이고 오행이 조화된 음을 말한다. 귀가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조화롭게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담긴 것이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도 표현되지만 과거에는 선생님이 학생의 귀를 잡아 교무실로 끌고 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다. 인체를 공부한 후에 이를 연결하여 바라보니 선생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사랑의 벌칙으로 보인다. 인체의 모든 근막이 귀에 고정되어 있고 귀를 잡아당기면 인체의 모든 근막들과 오장육부와 연결된 막을 자극하고 스트레칭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뿐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깊은 뜻도 함축되어 있다. 그와 비슷하게 예로부터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귓속으로 들으라고 하시던 부모님의 잔소리도 해부학에 근거한 말인 듯하다. 귀는 고막을 경계선으로 외이와 내이를 나눈다. 고막은 외이를 통해 전달된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귀의 중간 지역이고 중이에 해당한다. 중이와 내이의 연결부에는 환기 역할을 하고 압력을 조절하는 이관이 있고 이관은 소화기와 연결되어 있다. 예로부터 귓등으로 듣지 말라고 하신 것은 소리가 외이에서 고막을 지나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나와 버리고 귓속으로 들으라는 것은 고막을 지나면 이관을 통해 소화기로 소리를 보내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삼켜서 소화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 귀는 인체 근막의 종착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막과 근육의 근막도 귀에 고정되어 있다. 이 구조로 인하여 사망선고 이후에도 가장 늦게까지 반응이 나타나는 감각기관이다. 호흡을 통해서 파동이 일어나는 인체의 조직들은 숨을 멈춘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잔여 파동이 남아있다. 인체 모든 조직의 근막이 연결된 귀는 잔여 파동이 끝나면 위쪽으로 살짝 이동한다. 그때 청각이 멈추고 진짜 사망한 것이라고 말한다. 동양의학의 양생법 중에서 장수하시는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귀를 전후, 좌우로 잡아당기고 비빈다. 밤새 움직이지 않는 오장육부와 근막들을 일깨우는 효과도 있고 그날 들을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상의 지혜가 숨어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귀는 왜곡된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는 물리적인 방해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인간의 청각은 촉각과 같이 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계적 감각이다.
기계적 감각, 귀에 전달하는 파동이 진동의 형태로 귀에 의해 감지된 후 뇌의 측두엽에 신경 자극으로 전달된다. 귀는 눈과 입처럼 직접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이 정보 왜곡의 조건이 된다. 인간의 청각은 고막을 통해 음파를 증폭시켜 정보를 전달한다. 이때 소리가 발생하는 주변 물건들의 모양, 크기, 위치에 따라 파장이 변화하게 된다. 즉 소리의 근원이 같다 해도 환경적, 물리적 조건에 의해 음파는 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소리와 함께 듣게 되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소리를 들어도 입으로 나올 때는 사람마다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풍문이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퍼져 있는 소문은 귓등으로 들어야 할 소리 중 하나이다. 인격과 상관없이 뇌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소리를 함께 듣기에 왜곡된 정보가 뇌로 전달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행위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사회는 귀가 가려우면 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남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성이 있다. 서구권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귀가 화끈거린다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귀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소리는 귀로 들은 후 입으로 뱉은 순간 어감이 달라지고 최초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 듣는 행위 자체보다는 왜곡되어 듣고 왜곡되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에게 들은 내용도 전달될 때는 들은 자 마음 따라 전달되기에 왜곡된 정보에 따라 오해도 생기고 싸움까지 번지는 것이다. 입맛에 따라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지만 성향에 따라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것은 상황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귀가 인간의 측면에 있는 것은 전, 후면의 소리를 모두 동일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두 개의 귀로 소리를 듣고 하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말을 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쪽으로 들은 소리를 모아 균형을 잡아 하나의 입으로 표현하라는 뜻도 포함한다. 동양의학에는 이침이라는 침법이 있다. 이는 귀에 침을 꽂는 것을 말한다. 귀에서는 몸 안의 오장육부들이 밖으로 드러나 혈자리로서 관찰할 수 있다. 전신의 구조가 귀로 연결되어 드러난 혈자리는 270가지이다. 그 형상은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습에서 따왔다. 동양의학에서 귀에 침을 놓는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오장육부를 감싸는 막과 밖의 근골격계의 막이 모두 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얼굴의 눈, 코, 귀, 입은 한자로 이목구비란다. 이 중 귀를 가리키는 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예로부터 듣는 것이가 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하다. 물론 인체의 감각기관은 각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에 충실할 때 모든 것이 조화로워진다. 동양의학에서 귀는 두텁거나 얇은 것으로도 개인의 성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터우면 마음도 두텁고 귀가 얇으면 마음의 두께도 얇다고 본다. 또한 귀를 신장에 배속하여 귀를 보고 신장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도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을 지혜의 장기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예로부터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귀는 이목구비에 기를 보내주는 곳으로도 말한다. 이는 인간의 얼굴을 덮고 있는 막들이 모두 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과적 성형 수술 시 귀에서 당겨 올려주는 시술법으로 처진 얼굴을 당긴다. 얼굴을 덮고 있는 막은 머리까지 덮어 마치 복면을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얼굴과 머리의 중간 부위인 귀 쪽으로 잡아당겨 얼굴 주름을 펴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 중 측두가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다. 관자 부위가 꺼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을 두고 망진에서는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얼굴의 상이 변한 것은 평소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 만들어진다. 먼저 관자 부위가 꺼진 것은 아래턱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 때문이고 이로 인해 귀를 감싸고 있는 인체 전체의 근막이 굳어지면 듣는 귀 주변의 근막들이 굳어지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청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역해서 듣는 것을 말한다. 많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인 관자 부위 꺼짐은 미용적인 시술로 꺼진 곳에
필러를 넣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관자놀이 부위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필러를 넣는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 또한 필러로 인해 파동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귀에서 왜곡된 음성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뇌 수술 후 관자 부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움푹 패였다. 관자뼈부터 절개를 하였기에 관자 부위에 겹쳐 있는 연부 조직까지 모두 절개해야 했다. 지금은 모두 회복하였지만 필러로 회복한 얼굴의 눈, 코, 귀, 입은 한자로 이목구비란다. 이중 귀를 가리키는 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예로부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하다. 물론 인체의 감각기관은 각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에 충실할 때 모든 것이 조화로워진다. 동양의학에서 귀는 두텁거나 얇은 것으로도 개인의 성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터우면 마음도 두텁고 귀가 얇으면 마음의 두께도 얇다고 본다. 또한 귀를 신장에 배속하여 귀를 보고 신장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도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을 지혜의 장기라고도 표현한다. 의는 예로부터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귀는 이목구비에 기를 보내주는 곳으로도 말한다. 의는 인간의 얼굴을 덮고 있는 막들이 모두 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과적 성형수술 시 귀에서 당겨 올려주는 시술법으로 처진 얼굴을 당긴다. 얼굴을 덮고 있는 막은 머리까지 덮어 마치 복면을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얼굴과 머리의 중간 부위인 귀 쪽으로 잡아당겨 얼굴 주름을 펴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 중 측두가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다. 관자 부위가 꺼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을 두고 망진에서는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얼굴의 상이 변한 것은 평소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 만들어진다. 먼저 관자 부위가 꺼진 것은 아래턱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 때문이고 이로 인해 귀를 감싸고 있는 인체 전체의 근막이 굳어지면 듣는 귀 주변의 근막들이 굳어지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청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역해서 듣는 것을 말한다. 많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인 관자 부위 꺼짐은 미용적인 시술로 꺼진 곳에 필러를 넣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관자놀이 부위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막으로 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필러를 넣는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 또한 필러로 인해 파동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귀에서 왜곡된 음성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뇌 수술 후 관자 부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움푹 패였다. 관자뼈부터 절개를 하였기에 관자 부위에 겹쳐 있는 연부 조직까지 모두 절개해야 했다. 지금은 모두 회복하였지만 필러로 회복한 것이 아니고 계속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줘서 그 부위의 근막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인체의 연부 조직들은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는 성질이 있다. 일반인들도 관자 부위가 꺼져 있다면 목이나 옆구리 라인을 부드럽게 관리하면 꺼진 측두 부위가 개선된다. 특히 라인을 개선한 이후 필러를 맞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 인체의 모든 구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절개, 필러 등 외부적인 시술을 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오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동양의학의 망진에서는 턱이 좋아야 말년이 좋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턱의 발달을 애기하는 것이 아니다. 턱이 넓은 사람을 하관이 좋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잘 듣고 잘 뱉을 때 복이 온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아래턱은 귀가 들어있는 관자뼈에 매달려 있고 아래 십술이 있는 곳이다. 망진은 심상을 중요하게 보는 학문이다.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다른 것은 짝귀란다. 영화 타짜의 등장인물 짝귀와 같이 한쪽 귀가 완전히 잘리거나 뭉개진 것뿐 아니라 동양의학적으로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소리의 진동이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 망진법에서는 짝귀를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마음이 갈등이 많은 자로 판단한다. 음성 정보는 음파를 통해 뇌에서 인식하는데 좌우가 다른 파동이 뇌에 전해지면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왜곡하여 듣기가 쉽기 때문이다. 관자뼈에는 다른 뼈와 달리 뼈 속에 구멍이 많다. 그 이유는 공기가 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자뼈에 구멍 없다면 소리의 파동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프랑스의 해부학자 프란즈 조셉 갈프렌즈 조서프 골은 두개골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은 의학계에서 퇴출된 분위기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개골의 봉합면 움직임에 따라 머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머리 형태의 변화에 따라 뇌의 실질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뇌과학에서는 뇌 안의 감정과 관계되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뇌 안의 감정 영역에 대한 연구하고 있는 봉합면의 움직임에 따른 두개골 변화 및 뇌 실질 영역의 변화가 함께 연구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자폐증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리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동양의학에서는 귀의 형태를 보고 자폐증이나 발달이 떨어지는 것인지를 파악한다. 특히 귀의 형태가 꼽히는 것처럼 생기고 귀 안의 모양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서양의학에서는 보통 자폐증은 생후 36개월 이전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인지기능검사, 언어검사, 교육진단검사 등을 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 치료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소리에 대한 뇌 반응을 통해 보다 일찍 자폐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이론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소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폐아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서양의학과 소리를 모으는 귀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동양의학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의 테스트 시와에 함께한 저녁이라는 책에서 귀의 모양을 통해 아편 중독자를 가려내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인체의 현상들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난다. 동양의학에서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얼굴색이 검게 변하게 된다. 특히 귀가 검게 변하면 신장의 기가 떨어졌다고 판단한다. 지혜의 장기로 여겨지는 신장은 망진법에서는 귀와 짝을 지어 귀를 보고 신장을 파악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을 보고 흔히 귀가 막혔다고 말한다. 이는 귀가 막히면 생각도 막혔던 것이 아니고 계속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줘서 그 부위의 근막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인체의 연부 조직들은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는 성질이 있다. 일반인들도 관자 부위가 꺼져 있다면 목이나 옆구리 라인을 부드럽게 관리하면 꺼진 측두 부위가 개선된다. 특히 라인을 개선한 이후 필러를 맞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 인체의 모든 구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절개, 필러 등 외부적인 시술을 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오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동양의학의 망진에서는 턱이 좋아야 말년이 좋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턱의 발달을 애기하는 것이 아니다. 턱이 넓은 사람을 하관이 좋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잘 듣고 잘 뱉을 때 복이 온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아래턱은 귀가 들어있는 관자뼈에 매달려 있고 아래 십술이 있는 곳이다. 망진은 심상을 중요하게 보는 학문이다.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다른 것은 짝귀란다. 영화 타짜의 등장인물 짝귀와 같이 한쪽 귀가 완전히 잘리거나 뭉개진 것뿐 아니라 동양의학적으로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소리의 진동이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 망진법에서는 짝귀를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마음이 갈등이 많은 자로 판단한다. 음성 정보는 음파를 통해 뇌에서 인식하는 데 좌우가 다른 파동이 뇌에 전해지면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왜곡하여 듣기가 쉽기 때문이다. 관자뼈에는 다른 뼈와 달리 뼈 속에 구멍이 많다. 그 이유는 공기가 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자뼈에 구멍 없다면 소리의 파동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프랑스의 해부학자 프란즈 조셉 갈프렌즈 조서프 꼴은 두개골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은 의학계에서 퇴출된 분위기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개골의 봉합면 움직임에 따라 머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머리 형태의 변화에 따라 뇌의 실질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뇌과학에서는 뇌 안의 감정과 관계되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뇌 안의 감정 영역에 대한 연구하고 있는 봉합면의 움직임에 따른 두개골 변화 및 뇌 실질 영역의 변화가 함께 연구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자폐증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리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동양의학에서는 귀의 형태를 보고 자폐증이나 발달이 떨어지는 것인지를 파악한다.
특히 귀의 형태가 꽃피는 것처럼 생기고 귀 안의 모양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서양의학에서는 보통 자폐증은 생후 36개월 이전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인지기능검사, 언어검사, 교육진단검사 등을 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 치료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소리에 대한 뇌 반응을 통해 보다 일찍 자폐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이론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소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폐아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서양의학과 소리를 모으는 귀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동양의학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의 테스트 씨와의 함께한 저녁이라는 책에서 귀의 모양을 통해 아편 중독자를 가려내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인체의 현상들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난다. 동양의학에서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얼굴색이 검게 변하게 된다. 특히 귀가 검게 변하면 신장의 기가 떨어졌다고 판단한다. 지혜의 장기로 여겨지는 신장은 망진법에서는 귀와 짝을 지어 귀를 보고 신장을 파악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을 보고 흔히 귀가 막혔다고 말한다. 이는 귀가 막히면 생각도 막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든 귀로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또 좋은 소리는 귀를 부드럽게 한다. 깨어있는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리를 좋은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